자, 우리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그래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들 비상연석회의 같은 것도 많이 잡혀 있고요. 당장 내일 큰 집회 그렇습니다.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다 뭐 내일로 잡혀있던 개인적인 약속은 거의 사실 좀 불가피하게 미루거나 취소했는데 네. 전국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 여러분은 이 정권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민심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이 20%에서 19%로 내려앉았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더는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 같아요. 식물 예.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식물이다. 예, 식물. 그리고 이제 연 작가님이라고 아시죠? 알죠. 우리 연 작가님이 사주를 잘 푸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속 이게 아니라요. 역술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사주풀을 해보니까 강아지 풀이라고. 강아지 풀. 그래서 식물 대통령과 강아지 대표라고 우리가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개풀. 네. 개풀이군요. 근데 요즘 보면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언제 뭐 망한다 이런 예측은 못합니까? 연 작가님이? 연 작가님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 연 작가님 옛날에 배현진 의원 사주를 풀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내용이 당시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꼭 나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딱 맞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의원실에서 이걸 좀 내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요. 내린 적이 있으니까 잘 맞습니다. 강아지 저는 이제 역수를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연말 안에 끝내달라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자, 내일 집회 좀 안내하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낮 2시 서울역 4번 출구. 예전에 한번 그 5월인가 6월인가 한번 5월이었다. 5월. 5월이었어요. 5월. 예.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기 11월 2일 토요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서울역 4번 출구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요. 전국의 조직들이 다 동원돼야겠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오시고 싶으신다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꼭 당 소속이 아닌 일반 우리 시민분들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회 현장 최혜병 특검 때문에 나갔을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진짜 애완견까지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애완견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을 너무 알리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머리띠가 윤석열 물러나 강아지한테 조끼를 입혔는데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막 이런 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그 김태형 심리학자 우리 함께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계엄령 선포하면요 국민들이 거리로 다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줘야 돼. 만약에 무섭다고 숨어 들어가면은 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리허설을 좀 해야 돼. 계엄령 대비해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서울역이란 말이죠. 4번 출구입니다. 예전에는 시청, 광화문 이런 데 모였는데 대통령실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담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물러나고 민주 정권이 수립된다면은 어떻게 용산에 대통령실 그대로 둡니까? 글쎄 그대로 두기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도 있었고 그 대통령실 옮기고 막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비리도 있고 이런 걸 제대로 밝히려면 거기서 계속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아마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세종시로 옮겨갈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를 당연히 국회도 따라서 가겠죠. 그게 사실은 아주 순리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처럼 청와대 들어가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술적으로 불길하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용산으로 온 거 아니에요? 용산에 한동안 있다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잘 꾸며지면은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가 공무원들은 신발이 다 닳도록 현장에 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옛날에 침수된 그 현장에 구두 신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국민이 사망한 자리에. 제가 그때도 진짜 그때는 심정이 너무 참담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생각이 들었고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칸막이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거 구중 궁궐 휴대전화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청와대도 파악을 못해 지금. 그렇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만 가져오면 사실 밝혀질 텐데요. 그럼요.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하는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싼 이 구중 궁궐 또 다른 장막이 큰 영향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김건희는 민간인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민간인이에요. 맞습니다. 당장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집행될 수 있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보다도 더 비호를 받고 경호를 지금 경호를 넘어서서 비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간절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못 받게 하려고 아니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가능해도 그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불가능하다. 거의 이런 쪼 아닙니까? 우리가 좀 짐작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그래요. 참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냐, 김건희의 남편에게 저 권한을 준 거냐, 국민들이 이제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보니까 보수에서도 아마 그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제 부정응답을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겁이 많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강아지풀 같은 저거고 아니 그리고 정말 등신 같은 게 말이죠. 그 국민의 어떤 심판 그 열망을 그때 잠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어디 나가서 조사를 받든지 초기에 이렇게 했으면은 힘이 빠지지. 근데 계속 그걸 막다가 김건희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사람이 윤석열의 아바타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도우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 그게 진짜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정말 돌대가리들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그때 국민들이 그 뭐 자기들 지지하는 층들만 봐서는 안 되고 중도층 반대파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뭔가 권력의 비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그런 의혹들을 빼주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건데 그냥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에 딱 맞는 영화 제목이 있다. 네. 덤앤더머. 덤앤더머. 그리고 요즘 한동안 무슨 브라더스 이런 유행인 거였던 거 아시죠? 불고기 브라더스. 이런 표현을 제가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쓸 수밖에 없다. 쫄보 브라더스다. 뭐 쫄보가지고 그래. 뭐 쫄보라는 표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훈도 이게 사람이 겁이 많다 보니까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때 가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한동훈까지 움직여서 특검 받읍시다. 특검이 싫으면 특검으로 가야지 할 수 없네. 이렇게라도 나온다면은 이건 진짜 이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징후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걸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정 마비 상태로 국민들이 힘들게 할 거냐고요.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방 챙기고 있고 민생 챙기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국정 마비입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실 보나마나 그 저 비선들이 김건희와 가까운 비선들이 설치고 공식 라인은 운맥이 주고 하면서 야 이거 지금 여기서 나댔다가는 내가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걸로 저는 맞습니다. 보입니다. 이게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관료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관료사회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동안 묵혀왔던 많은 파일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이제 공개할 태세고 민주당이 접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보자들이 탄압을 받을까 봐 굉장히 노정면 의원하고 조심하자가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맞고요. 말씀드렸듯이 녹음 파일은 아직 3분의 1도 공개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있다. 예, 그것도 대단히 치명적인 내용들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실은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오만하게 보이면은 또 엉뚱한 놈들이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대안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굳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이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 이런다면은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해도 헌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보수 성향이 강하고 윤석열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음은 당장 탄핵시켜야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밟다 보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우리가 다 망한다라기보다 그냥 윤석열은 빨리 물러버리고 새 판을 짜자라는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좋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내는 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남태령으로 넘어가나 저기 워커힐 쪽으로 들어가나 서울로 가면 그만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도 찝찝하긴 하겠지만은 아니 뭐 한 방이 없잖아. 근데 어저께 한 방이 아니라고 하면 미친놈이야 그거는 진짜. 한 방을 보여줬고 2방 3방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검법 저는 다음에 반드시 통과된다고 보는데 반란표가 넘어서서 통과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김건희의 비위가 명징하게 드러나서 기소가 된다? 대통령이 형사소추는 안 된다고 하니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다면은 저는 그때 가서 이들이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오세훈, 권영세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통령 빨리 결자 해제하라는 식의 입장을 낸 게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중진들은 이 흐름을 빨리 끝내야 된다. 윤석열은 끝내야 돼 어쨌건. 그 다음에 다시 도모해야 되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공사가 있어서 좀 공사 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공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너무 저 소리가 난다고 뭐 좀 어필을 했더니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말 흐름을 타고 아주 국민들의 뜻이 이제 모아질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힘들고 고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하고 이고지고 2년 반을 더 가야 합니까? 안 돼요. 11월 10일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윤석열 임기 딱 절반입니다. 아직 임기 초반이야. 현재 스코어.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2년 반 뒤에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박힌 나라가 사라져 있을지 몰라요. 네? 정말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절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네. 그런 심정으로 좀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로 서울역 집회 보니까 진짜 강하지 않고도 나오셨어요. 모집했으면. 네. 예.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지방에서 휠체어 타고 버스 단체로 대절해서 하신 거 진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네, 민주시민도 오시고. 많이 오셨었어요. 여쭤봤더니 네. 정말 이렇게 약자와 장애인 괴롭히는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다는 얘기도 가슴이 찡했어요. 보수 정권 보면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예. 사악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멍청해지는 게. 그렇죠. 멍청해지기도 하고. 아니 사실 사람이 멍청하면 좀 착한 맛이라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멍청하면서도 사악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자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나오시는 거죠, 광장에? 네네네. 11월 2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낮 2시에 서울역 광장,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우리 민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지금 불이 붙었어요? 탄핵의 트리거가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